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 중에서 외국인이 최근에 꾸준히 사들인 주식은 무엇인지, 4월 첫째 주의 시작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증권가는 매우 분주하기 마련인데요. 1분기가 마무리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눈이 실적 기대주에 쏠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올지 발빠르게 정보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투자자 역시 1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주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100% 믿을 수는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국내 증시의 주도 세력인 정보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의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증시의 방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모멘텀이 있는 실적 호전주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가운데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 중에서 외국인이 최근에 꾸준히 사들인 주식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선정 기준입니다. 자, 1분기 실적 호전 기대주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최소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을 선정을 했습니다.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한 그런 기업들은 이 퍼센테이지와 상관없이 포함을 시켰고요. 두 번째, 컨센서스가 한 달 전에 비해서 상향 조정된 그런 주식을 한정을 했습니다. 컨센서스가 점점 상향 조정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주식에 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외국인의 수급을 추가를 했는데요. 최근 일주일간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5영업일간 외국인이 순매수를 많이 한 종목,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0억 원 이상 순매수를 한 종목 한정으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코스피 종목만 대거 포함이 되겠죠. 따라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많이 한 종목,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많이 한 종목, 이렇게 양시장으로 구분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많이 사들인 종목,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분기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된 기업들, 여기에다가 외국인이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코스피 기업들의 리스트입니다. 아시아나항공부터 우리금융지주까지 총 13개 기업이 이 기준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28일부터 1일까지 총 5영업일간 외국인이 순매수한 금액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주가 변동률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외국인이 순매수한 기간 동안에 같은 기간 주가는 얼마나 변동을 했는지 그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옆에 시가총액, 주가 순서대로 나와 있고요. 2022년 1분기 예상 영업이익 현재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옆에 전년 대비라고 나와 있는데 2021년 1분기 이때 대비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 그 증감률에 대해서 기재를 해놨습니다. 흑전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전년 동기 적자였는데 이번에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자, 그런 의미이고요. 옆에 한 달 전 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 달 전에 2022년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대비 현재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그 부분을 기재를 해놨는데 한 달 전 증감률 순으로 이렇게 기업을 나열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공통점을 가진 주식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리오프닝 주식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그 다음에 강원랜드까지 이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리오프닝 주식에 해당이 되죠. 자, 두 번째, 원자재 관련 주식들도 일정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S-오일,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부분도 가지고 있지만 정유화학 산업이 아직까지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1분기에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 정유주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자원 개발, 무역을 담당하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는 종목입니다. 노란색 음영으로 칠해놓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외국인이 지난주 순매수를 일정 부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변동률이 별로 높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한 종목을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몇몇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은 라면을 만드는 회사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영업이익이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달 전에 비해선 컨센서스가 거의 18%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올 들어서 라면 수출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관세청에서 발표한 3월 라면 수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해서 무려 30%나 증가를 했고요. 중국이 73%, 미국이 64%, 태국이 51% 이렇게 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 삼양식품 기업 관점에서 살펴보면 일단 중국 수출 비중이 한 34% 정도 됩니다. 근데 중국 외 수출 비중이 66%예요. 그리고 중국보다 중국 외 수출 금액의 증감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남아, 미국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중국과 이 동남아 매출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점점 이 수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멀티플 상향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작년부터 라면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밀 가격이라든지 국제 곡물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자,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스프레드가 확 벌어지면서 실적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롯데렌탈입니다. 롯데렌탈은 이 중고차 판매 사업도 하고 있고요. 렌터카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1위 렌터카 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자, 작년 하반기에 상장을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약간 공모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단 구주 매출 비중이 50%였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공모가 상단으로 공모가를 정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상장하자마자 이 공모가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다가 순식간에 하락을 했고요. 거의 고가 대비 반토막이 났었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저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의무보유 확약 물량 이 부분이 해제가 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저점 대비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원래 이 중고차 사업 부문 실적이 올해는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좋았습니다. 이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 때문에 신차가 출고가 안 되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그래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신차 출고 지연 이슈가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올해 역시 중고차 사업 부문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8일 롯데렌탈이 소카 지분을 13.9%나 취득을 했어요. 이게 바로 모빌리티 역량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롯데렌탈이 소카의 3대 주주로 등극을 했는데 자, 향후에 이 모빌리티 산업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딜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3%, 컨센서스 역시 한 달 전에 비해서 상향 조정됐는데요. 사실 이 화학주들이 최근 들어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견조하게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실적 때문입니다. 가성소다, ECH, 암모니아, 셀룰로스 이런 아이템을 취급을 하는데 전 사업 부문 관련해서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성소다 부문 살펴보면 중국이 이 환경 등을 이유로 가성소다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양극재에 색청용으로 가성소다가 쓰이는데 이 부분 역시 롯데정밀화학이 최근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연가스가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유럽 업체들이 공장을 셧다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암모니아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된 기업 중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종목,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JYP 엔터부터 NF까지 총 7개 기업이 이 기준에 해당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이 코스피에 비해서 좀 적죠. 한 절반 정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도 몇몇 기업을 살펴보면 먼저 BH입니다. BH 같은 경우에는 FPCB를 만드는 업체죠.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디스플레이용 FPCB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삼성 쪽
애플 쪽 최종 수요처단에서 양 고객사를 두고 있고요.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애플 쪽, 즉 아이폰 13 시리즈가 판매 호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모델 대비 지금 출고량이 거의 한 40% 정도 증가를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기가 FPCB 사업을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 중에 일부가 이 BH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자동차 사업 부문에 있습니다. 최근에 LG전자로부터 차량용 휴대폰 무선 충전 사업 부문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전장용 FPCB 사업에 진출을 했어요. 사실 이 스마트폰 쪽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증시에서 이 밸류에이션을 많이 못 받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전기차 이쪽으로 수요처를 다변한다라고 한다면 이 멀티플 상향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 BH가 좀 더 이 기업 가치가 오르기 위해서는 자동차 부문에서 얼마나 성과를 보여주는지, 만약에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주가가 더 갈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워닝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증착, 식각, 반도체 전공정에 들어가는 다양한 소재를 납품을 합니다. 주력 생산 품목은 특수가스예요. 원래 SK 머티리얼즈, 워닝 머티리얼즈 두 기업이 대표적인 특수가스 제조업체였는데 SK 머티리얼즈가 SK 그룹으로부터 합병이 되어버렸죠. 자, 그래서 워닝 머티리얼즈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티는 안 나지만 매년 역성장 없이 실적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소재를 주로 납품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모리 업황이 중요한데요. 증권가에서는 2분기를 저점으로 이 메모리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D램보다는 낸드 플래시 부문에서 긍정적인 가격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키옥시아의 생산 중단, 삼성의 시안 공장 가동 중단, 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격 상승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루트로닉과 파마리서치 두 기업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피부 미용 의료 기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 8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수출 비중이 한 작년 말 기준으로 82%에 달합니다.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계속해서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비단 루트로닉뿐만 아니라 상장된 미용 의료기기 관련 업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하이로닉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가 역시 좋습니다. 그 이유가 전 세계가 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활동량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피부 미용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파마 리서치 역시 비슷한 이유입니다. 주력 제품이 스킨 부스터, 리쥬란, 힐러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게 피부 진피증에 직접 주사를 해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그러한 품목입니다.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내수 비중이 더 큽니다. 아시다시피 이것도 위드 코로나, 엔데믹으로 가면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이 피부에 신경을 쓰는 상황이 도래했다라는 차원에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분기 실적 기대주 플러스 외국인이 많이 사들인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죠. 추가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까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증시의 방향성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종목을 특히나 잘 골라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1분기 실적 호전주, 외국인이 많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 공통 분모에 해당되는 기업들 살펴봤는데 단순히 1분기 실적 호전주보다는 아무래도 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킹 반영, 선 반영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무슨 얘기냐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어요. 근데 그때부터 막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전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렇게 양호한 실적을 선 반영을 해서 매수한 세력들이 실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바로 팔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역으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급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서 받는다든지 그런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아무쪼록 실적 시즌이 도래를 했는데 좋은 종목 잘 고르셔서 꼭 긍정적인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